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20분 동안 채워가는 종목 세일즈 진행하게 된 문현진 멘토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서 여러분들 관심사는 아마 브렉시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코스피, 코스닥 시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황은요, 지금 1917포인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17포인트에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0.42% 정도 하락한 수준이다. 그리고 갭 하락 후에 약간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가 오늘 1.2%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1901포인트에서 진행이 되었다가 지금 이제 장 마감에 돼서야 1920포인트 언저리까지 조금 올라오지 않았나. 브렉시트의 여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장 갭 하락 후에 양봉이 떴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출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잘했다 또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이 지금 상당히 조금 말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장 후반에 좀 반영이 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낸 것은 기관이 많이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고요. 2,000억 정도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이 1,50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3,286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관이 좀 많이 사들였다는 것은 조금 저점에서 나는 수익을 조금 보련다라는 게 아닐까, 그리고 지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갭 하락 후에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가가 629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644.7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0.38% 정도 하락한 추세. 오늘 시작에는 2.7% 정도 하락을 했지만 지금 장 2.4% 정도 올라왔다. 오늘 시가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의 종목이 좀 수익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또 코스닥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444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866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들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조금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래도 어느 주체가 하나가 정해진다면 그 흐름은 굉장히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 330억 정도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큰 금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수급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꾸준한 유입이 좀 된다면은 충분히 상승세는 일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지금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왔다가 다시 반등으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브렉시트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조금 단기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하는데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장 그리고 오늘 장에 회원 여러분들이든 시청자 여러분들이든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주위 사람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사라고 했거든요. 사야만 하는 시장이었고 지금은 파는 장이 아니라 더 사야 되는 시장이었다. 그렇게 했다면은 오늘 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으로 조금 돌아서면서 만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황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대부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어떻게 말씀을 드려보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0.79%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오늘 한국전력, 현대차, 모비스 모두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본다면 그 이외의 종목들도 조정을 받거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3.6% 정도 하락을 하지만 SK하이닉스 조금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생명은 내려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0.1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0.4, 그리고 KTNG가 2%대 상승, SK텔레콤은 꾸준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1.68%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렉시트가 된다 하더라도 통신업종은 내수 시장만을 거의 공략을 하기 때문에 우리랑은 별로 상관없다라고 해서 조금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다 해서 조금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개인이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조금 중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도 0.26%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요. 포스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지난번들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저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은 토비스와 팜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팜스토리가 손절가에 이번에 조금 브렉시트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오면서 터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유, 그리고 팜스토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지금 브렉시트로 빠질 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내려왔었어요. 상당히 좀 힘없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었느냐 아니냐로 따진다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종목 이외에도 대부분의 종목이 브렉시트 영향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웬만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도 많이 내려와 있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저는 오늘 시가에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굉장히 감각이 있는 분이 아닌가, 또는 금요일장에 꼬리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앞으로 꾸준히 계속 저는 올라간다, 우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매집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장 어떤 세력에게 있어서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쉽게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들고 나올 것이라는 거 약속드리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늘 장이라든지 내일 장에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은 더 담으셔도 좋다라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토비스를 다음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빠지면서 조금 힘이 없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팜스토리와 토비스 마찬가지로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지금 팁을 한 가지 조금 드린다면요. 거래량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거래량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사는 사람이 많을 때는 굉장히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파는 사람이 많을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2가지가 더 있냐? 사는 사람이 없을 때도 생각을 해야죠.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은 일정한데, 사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량이 안 실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사는 사람은 일정한데 파는 사람이 없어지면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데 올라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4가지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는 사람이 많았냐라고 따진다면 거래량이 실리면서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정했는데 지금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파는 사람은 일정했는데 사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주가는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갭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한다. 지금 이 종목 이외에도 모든 종목들은 반등 들어올 것이고요. 종목 자체가 문제 없는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돼 있다. 지금 자리에서는 누군가는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박앤세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토비스, VR 테마로서 아직까지 힘을 아직 비축을 하고 있고, VR 시장 굉장히 나갈 것이고, 스마트카에서도 굉장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 카지노 산업도 아직까지도 진출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더 추가를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저는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은 아직 손절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AS 시간 한번 가져봤고요. 오늘 제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왔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투자 고지를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언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만 사용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종목은 드디어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맨날 노래만 불렀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종목 세일즈라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2달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왜 오늘 들고 왔냐?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수혜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께 저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저평가 구간의 종목들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현대차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 어떤 업종인지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현대차가 어떤 업이냐? 자동차업이죠, 당연히. 자동차업인데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조금 극소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현대자동차 그룹, 기아차랑 현대차가 똑같은 회사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입니다.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과연 계열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과 현대비엔지스틸, 현대종합특수강과 같은 뭐 철강업종, 그리고 건설업종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품업종으로 현대모비스와 캐피콤, 위아 뭐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체를 다 합해보니까 총 32개의 계열사가 들어가 있죠.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은 다른 겁니다. 형동생이 하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이 조금 더 지금은 많이 올라왔고요. 초반에는 현대그룹이 힘을 많이 냈었지만은 지금은 조금 지는 해, 이건 뜨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그렇다면 현대그룹에서 현대차는 도대체 뭐 어떤 업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자료로 여러분들께 증거 자료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2015년 100대 기업 법인세 순입니다. 뭐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1등은 삼성전자 3조 1200억이죠. 굉장히 많은 돈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2위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1조 500억 원의 세금을 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아까 전에 보셨던 현대자동차 그룹에 있는 부품업종이죠. 그 이외로 뭐 포스코, 기아차도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만 본다면은 지금 2등, 4등, 그리고 6등이 전부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있는 산업입니다. 상당히 세금을 견고하게 잘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세금만으로 따진다면 거의 삼성과 어느 정도는 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자리는 너무나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이유들 조금씩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렇게 네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기아차랑 같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현대기아차가 합쳐져서 우리나라 점유율로만 따진다면 약 70%에서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선 이해가 안 된답니다. 국산차가 어떤 기업이 국내에서 80%의 점유율을 가지면 독점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지금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독점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고요. 해외 시장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대차가요. 이게 순환 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서로 대주주입니다. 28%, 그리고 기아차는 현대차가 35%,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또 기아차가 30% 서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지분, 기아자동차, 현대제철의 35%를 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대로템을 보시면 43%가 현대자동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룹은 상당히 견고하고요. 서로의 자금들을 돌려가면서 조금 이익을 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그룹에 있는 모든 계열사들을 본다면 자금 유통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다면 현대자동차,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은 왜 빠졌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전력 부지를 사면서 이제 땅을 사면서 돈을 너무 과하게 쓴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뭐 한국전력 토지를 뭐 몇 조 원에 샀다고 하죠. 5조 원인가에 샀던 것 같은데 기억으로는 그런 땅을 샀기 때문에 너무 너희들은 쓸데없는 투자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5조 원이 어느 돈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유보율을 상당히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보율이 현대차가 4,100%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유보율, 이게 얼마냐를 계산을 해본다면은 61조입니다. 61조 중에 5조를 땅 사는 데 썼어요. 그게
땅으로 사서 버리는 돈이 아니고요. 투자입니다. 이 돈이 4조가 되든 6조가 되든 결국엔 투자고요. 내 자산에 들어가는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는 돈을 쓴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요. 매출도 굉장히 높습니다. 91조 원이나 되는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견고하게 흐름 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조금은 매출 성장은 더뎠지만 지금 외국에서 조금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저평가 구간인지 아닌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투자 지표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자산, 재무제표를 조금 확인하시는 분들이라면 압니다. PER이라고 하죠. PER이 자체가 5.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게 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셀트리온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약간 고평가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52%입니다. 퍼가 50이에요. 지금 현대차보다 10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PBR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자산을 주가로 나눠 봤더니 한 주당 자산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계산 한번 해보면요. 1도 안 되는 지금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1도 안 되는 수치고요. 그리고 여기는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고 현대차는 낮게 평가가 되어 있다. 그리고 BPS라고 하죠.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봤더니 24만 원을 벌어들이는 데 반해서 셀트리온은 지금 17,000원 정도 벌어들이죠. 그런데 주가는 10만 원, 그리고 현대차는 14만 원입니다. 주가보다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평가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는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아차가 독일에서 일본을 제치고, 품질 조사에서 1위를 달성을 했고, 현대차가 3위를 달성했다. 그렇다면은, 외국에서 우리 차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브렉시트 수혜감으로 조금, 오늘 장에서 강세를 조금 보였었습니다. 브렉시트, 엔화가 강세되면은, 이제 일본 자동차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니까, 현대차와 기아차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강세를 보이고, 현대 모비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업종이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이 세 개는 동일하게 항상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현대차는 저는 돈이 항상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저가 대비 상당히 올라오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13만 원대에서부터 그리고 14만 원대까지 겨우겨우 올라온 상태고요. 지금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주당 자산 가치가 24만 원인데요. 지금은 주가가 14만 원입니다. 약 10만 원 정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성장성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2010년 가격과 동일한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2010년에 비해서 현대차 상당히 성장을 했는데 가격이 똑같다. 그것은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하나의 또 여러분들께 증거 자료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기관이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약 한 8개월 동안 굉장히 매집을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매수에 가담하는 게 좋지 않겠나.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에 사는 것이 적정가일까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드디어 매수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자, 현대차의 매수가는요, 13만 원대입니다. 13만 원에서 13만 6천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 올라갔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13만 6천 원이 된다면 천천히 매집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입니다. 오지도 않을 가격이에요. 이 현대차가 상장 하지 않는 이상 오지도 않습니다. 네, 손절은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손절가를 조금 낮게 드렸고요. 목표가는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몇만 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 목표가는 15만 원을 잡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15만 원이 됐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을 챙겨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24만 원을 최고 목표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가치로 봤을 때 그리고 흐름으로 봤을 때는 15만 원까지를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매주 제가 계속해서 들고 갈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계속 제가 전략을 들여보겠다. 그래서 15만 원부터 목표가 천천히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3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요. 적극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10만 원대가 온다면 저는 집을 팔아서라도 살 마음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차를 한번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또 어떤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지 궁금 많이 하실 겁니다.
혹시나 종목, 지금 제가 손절했던 종목들이 만약에 힘드시다 하시다면은 SCTV, co.kr이라든지, 저희 지금 종목 세일즈뿐만 아니라 증시큐 여보세요. 주식 챔피언 제가 출연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상담을 해드리면서 잡아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종목 세일즈의 문현진이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